적응 기술 발달 모델은 엔크로닌 모세이가 제안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개체 발생의 재현이라고 불립니다. 이 용어는 단계적으로 발달이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엔모지는 6가지 적응 기술 영역을 규정하고 각 기술 안에서 발달 단계 목록을 서술하였습니다. 6개의 발달 단계 목록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감각 통합 기술은 기능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균형과 접촉 그리고 위치 감각으로부터 정보를 수용하고 선택하고 결합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인지 기술은 사고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감각 정보를 인식하고 표상하고 조직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타인과 상호작용 기술은 한 명의 타인과 다양한 관계에 참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룹 상호작용 기술은 성공적으로 다양한 그룹에 참여하는 능력으로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그룹에 도움이 되는 멤버로서 활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정체성 기술은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는 능력과 같이 있고 자기 주도적이며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자아를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정체성 기술은 자연스럽고 만족스럽게 자신의 성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두 파트너 서로의 요구를 고려하여 비교적 오랜 기간 성적인 관계에 참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각 기술은 발달 단계에 따른 영속적인 단계에서 획득됩니다. 정상적인 발달과 치료에서 단계는 순서대로 나타나고 숙련되며 어떤 단계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선택된 적응 기술의 발달 단계는 여러 하위 단계로 나뉩니다. 이 모델에서 각 발달 단계와 하위 적응 기술은 특정 연령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성된다고 가정합니다. 엔모지는 발달 이론을 작업 치료에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에릭슨이나 피아제와 같은 발달 심리학 이론을 참고하여 연령별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감각 통합 기술은 약 0세에서 3세인 영유아기에 완성되는데 하위 적응 기술은 감각 인식, 운동 조절, 그리고 자극 조절입니다. 촉각, 시각, 청각 등의 기본 감각이 발달하며 자극을 인식하는 감각 인식 기술은 0세부터 1세에서 손, 눈, 협응, 기기 등 기본 운동 능력이 발달하는 운동 조절 기술은 1세부터 2세 사이에서 감각 자극에 대한 과민 혹은 둔감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인 자극 조절 기술은 2세부터 3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둘째, 인지 기술은 약 3세부터 12세까지인 유아기 이후 학령기에 완성되는데 하위 적응 기술은 주의 집중, 기억, 문제 해결, 그리고 추상적 사고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특정 활동에 집중이 가능한 주의 집중 기술은 3부터 5세 사이에서 단기 기억과 간단한 과거 경험 회상이 가능한 기억 기술은 5세부터 7세에서 구체적 상황에서의 논리적 사고 발달인 문제 해결 기능은 7세부터 9세까지에서 시간과 도덕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추상적 사고 기능은 9세부터 12세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셋째, 1대1 상호작용 기술은 약 3세부터 7세까지인 유아기에서 아동기 초반에 완성되는데 하위 적응 기술은 정서적 반응, 의사소통, 그리고 신뢰 구축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정서적 반응은 3세부터 4세에서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의사소통 기능은 4세부터 5세까지에서 부모나 친구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 신뢰 구축 기능은 5세부터 7세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넷째, 그룹 상호작용 기술은 약 7세부터 12세인 학령기에 완성되는데 하위 적응 기술은 역할 수행, 협력, 그리고 사회적 규범 수준이 있습니다. 친구 그룹에서 리더, 조력자 등의 역할을 이해하는 역할 수행 기능은 7세부터 9세에서 공동 과제를 위해 타인과 협력하는 협력 기능은 9세부터 10세에서
학교나 사회 규칙을 따르는 능력 발달인 사회적 규범 준수 기능은 10세부터 12세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섯째, 자아 정체성 기술은 약 12세부터 18세까지인 청소년기에 완성되는데 하위 적응 기술은 자기인식, 자존감, 그리고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능력을 탐색하는 자기인식 기술은 12세부터 14세에서 긍정적 자아상을 구축하는 자존감 기능은 14세부터 16세에서 미래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 설정 기능은 16세부터 18세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섯째, 성정체성 기술은 약 18세부터 25세까지인 청년기에 완성되는데 하위 적응 기술은 성적 자기 이해, 친밀한 관계 형성, 그리고 책임감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성과 선호를 인식하는 성적 자기 이해 기능은 18세부터 20세에서 연인과 깊은 정서적 유대 형성을 하는 친밀한 관계 형성은 20세부터 23세에서 성적 욕구를 사회적으로 적절히 관리하는 책임감 있는 표현은 23세부터 25세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위 연령은 발달 이론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 추정치로 개인마다 발달 속도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지의 모델은 치료적 맥락에서 사용되므로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완성 시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선형적으로 진행되며 이전 단계의 성공적인 완수가 다음 단계로의 전이를 촉진합니다. 이 모델의 목적은 사람들이 아직 성취하지 못한 작업에 필요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숙련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적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디는 2개월 동안 시외에 위치한 주간 치료센터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27세로 무직이고 고졸 학력입니다. 비록 지방대학에서 몇 가지 강좌를 이수한 적은 있으나 전공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일을 한 적이 있지만 몇 주 일을 넘기지 못했고 가게 점원, 슈퍼마켓 현금 출납원, 구조원, 집배지도원, 사무실 종업원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였습니다. 2차례 자살 시도로 입원한 적이 있으며 몇 가지 다른 형태의 외래 프로그램에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주디는 현재 홀로 되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중역이셨던 아버지의 생명보험 수입으로 경제적으로는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디의 외모는 깨끗한 편이지만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잘 빗질되어 있지만 매력적인 스타일이 아니었고 옷은 새롭고 세련된 것이지만 잘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옷 색깔이 그녀를 돋보이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디는 겉으로 사회적 상황에선 다른 클라이언트들과 잘 관계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자주 떠나고 싶다거나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치료팀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료팀의 제안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도 잘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작은 일로 치료팀과의 분쟁을 벌이다가 발끈하여 몇 차례 센터를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주디와 그녀의 어머니의 면담 후에 그녀의 기록을 검토하고 작업치료사를 통해 과제기술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작업치료사는 적응기술 발달 차트에서 알아낸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작업치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하위기술을 치료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째, 1대1 상호작용기술, 하위기술삼에 속하며 권위적인 관계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둘째, 그룹 상호작용기술, 하위기술 3에 속하며 자기 중심적 협동그룹에 참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셋째, 자기 정체성 기술, 하위기술 2에 속하며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지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위의 기술 중 처음 2가지는 정상적으로는 5세, 7세경에 학습되기 때문에 처음에 언급하였습니다. 주디는 보석제조 그룹인 자기중심적 협동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주 3호의 오후에 만나며 한 번에 2시간 30분 정도를 소요합니다. 작업치료사와 주 단위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룹에서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기대하는 부분과 목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주디는 매일 작업치료사의 사무실에 들러 치료센터에 도착했음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석그룹의 목적은 치료센터 선물 가게에서 판매할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디자인과 물건은 그룹 구성원이 정하고 시작할 때만 조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입니다. 보조작업 치료사가 보석그룹의 진행을 맡고 있고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도록 지도하고 도움을 줍니다. 그룹 구성원들은 욕구를 조사하고 재료를 주문하고 물건 가격을 매기는데 경험이 부족하기에 작업치료사는 그들과 정보와 경험을 나눕니다. 그룹이 더욱 자신 있게 되고 구성원들이 더 많은 기술을 익혀가면서 작업치료사는 조금씩 그룹에서 물러나 그들 스스로 일을 하도록 두었습니다. 필요할 때 작업치료사는 권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개입하여 그룹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인식하도록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주디가 물건을 디자인하는 작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불평을 했을 때 작업치료사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그룹에서 디자인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하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룹에서 그녀에게 기회를 줄 것을 동의하였을 때 주디는 무척 놀라고 기뻤습니다. 매주 섹션에서 작업치료사의 첫 번째 목표는 주디가 자신을 믿고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디는 아침에 사인할 때 책상에 놓인 접시에서 사탕을 가져갈 수 있었고 작업치료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매일 주디와 몇 마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디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팔레트는 칭찬을 주었습니다. 개별 치료 시간이나 센터에 오는 시간에 주디가 종종 늦는 일이 있었지만 작업치료사는 처음에 그다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주디가 작업치료사와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 작업치료사는 좀 더 시간을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성질을 부렸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을 지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녀에게 기대되는 다른 요구도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디는 두 번째 그룹 책을 베끼는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컴퓨터로 작업을 할 수 있고 워드 프로세스 기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작업치료사는 두 번째 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주디에게 시기가 적절하며 그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 번째 그룹에 참여를 작업치료사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주디의 사례는 개별 치료와 그룹 활동에서 적응 기술 발달 모델이 어떻게 작업치료사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클라이언트가 오랜 기간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지역사회 환경에서 진행된 사례입니다. 이렇듯 적응 기술 발달에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아동의 삶에도 꽤 오랜 기간에 걸쳐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발달적 접근은 짧은 기간 동안의 치료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응 기술 발달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작업치료사는 감독을 맡아야 합니다.